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조작된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경은 비판적 사고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 직접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이 경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칼라마족 사람들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칼라마족은 고대 인도의 코살라 왕국에 있던 케사푸타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은 현재 인도 비하르주 근처로 추정됩니다. 칼라마족은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칼라마족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지쳐 있었고, 부처님께 가서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바로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족 이야기와 칼라마경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장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라마경은 지금 시대에도 철학적, 교육적, 심리적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칼라마경의 10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전에 들은 말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이나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오랜 전통이나 관습도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나 소문이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많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이나 문헌에 기록된 내용도 시대적 한계나 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의학 서적에는 현재와 맞지 않는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론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추론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실제 실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분석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분석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비논리적인 요소도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라. 사물이나 사람의 겉모습은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견해만으로 믿지 말라. 자신의 견해나 생각도 주관적이어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절대시하지 말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도 틀릴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스승의 가르침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라마경의 핵심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전통, 소문, 경전, 권위자 등의 말만으로 믿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옳다고 여겨질 때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칼라마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라. 부처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을 낳아 만족을 방해하고, 성냄은 화와 미움을 키워 관계를 해치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저하지 말고 따르고 실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익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공존한다고 설명하죠.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방사성 원자, 독약이 있습니다. 방사성 원자가 붕괴되면 독약이 방출되어 고양이는 죽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를 중첩이라고 부르며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고양이는 열어보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거나 죽어있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부처님의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칼라마경과 연결 지어보면 부처님은 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는 진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도 관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확신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가능성이 공존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라마경의 배경, 10가지 가르침, 그리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보면서 이것이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다라는 재미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라마족의 고민은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떤 정보도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관찰을 통해 불확실한 상태가 명확해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칼라마경의 가르침, 칼라마족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과학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직접 경험하며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조작된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경은 비판적 사고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 직접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이 경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칼라마족 사람들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칼라마족은 고대 인도의 코살라 왕국에 있던 케사푸타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은 현재 인도 비하르주 근처로 추정됩니다. 칼라마족은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칼라마족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지쳐 있었고, 부처님께 가서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바로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족 이야기와 칼라마경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장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라마경은 지금 시대에도 철학적, 교육적, 심리적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칼라마경의 10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전에 들은 말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이나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오랜 전통이나 관습도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나 소문이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많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이나 문헌에 기록된 내용도 시대적 한계나 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의학 서적에는 현재와 맞지 않는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론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추론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실제 실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분석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분석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비논리적인 요소도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라. 사물이나 사람의 겉모습은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견해만으로 믿지 말라. 자신의 견해나 생각도 주관적이어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절대시하지 말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도 틀릴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스승의 가르침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라마경의 핵심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전통, 소문, 경전, 권위자 등의 말만으로 믿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옳다고 여겨질 때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칼라마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라. 부처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을 낳아 만족을 방해하고, 성냄은 화와 미움을 키워 관계를 해치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저하지 말고 따르고 실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익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공존한다고 설명하죠.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방사성 원자, 독약이 있습니다. 방사성 원자가 붕괴되면 독약이 방출되어 고양이는 죽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를 중첩이라고 부르며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고양이는 열어보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거나 죽어있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부처님의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칼라마경과 연결 지어보면 부처님은 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는 진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도 관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확신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가능성이 공존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라마경의 배경, 10가지 가르침, 그리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보면서 이것이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다라는 재미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라마족의 고민은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떤 정보도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관찰을 통해 불확실한 상태가 명확해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칼라마경의 가르침, 칼라마족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과학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직접 경험하며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조작된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경은 비판적 사고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 직접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이 경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칼라마족 사람들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칼라마족은 고대 인도의 코살라 왕국에 있던 케사푸타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은 현재 인도 비하르주 근처로 추정됩니다. 칼라마족은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칼라마족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지쳐 있었고, 부처님께 가서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바로 칼라마경입니다. 칼라마족 이야기와 칼라마경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장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라마경은 지금 시대에도 철학적, 교육적, 심리적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칼라마경의 10가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전에 들은 말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이나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오랜 전통이나 관습도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나 소문이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많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이나 문헌에 기록된 내용도 시대적 한계나 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의학 서적에는 현재와 맞지 않는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론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추론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실제 실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분석만으로 믿지 말라. 논리적 분석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비논리적인 요소도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라. 사물이나 사람의 겉모습은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견해만으로 믿지 말라. 자신의 견해나 생각도 주관적이어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절대시하지 말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도 틀릴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스승의 가르침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라마경의 핵심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전통, 소문, 경전, 권위자 등의 말만으로 믿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옳다고 여겨질 때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칼라마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라. 부처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을 낳아 만족을 방해하고, 성냄은 화와 미움을 키워 관계를 해치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저하지 말고 따르고 실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익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공존한다고 설명하죠.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방사성 원자, 독약이 있습니다. 방사성 원자가 붕괴되면 독약이 방출되어 고양이는 죽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를 중첩이라고 부르며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고양이는 열어보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거나 죽어있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 있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부처님의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칼라마경과 연결 지어보면 부처님은 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는 진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도 관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확신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가능성이 공존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라마경의 배경, 10가지 가르침, 그리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보면서 이것이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다라는 재미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라마족의 고민은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떤 정보도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관찰을 통해 불확실한 상태가 명확해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칼라마경의 가르침, 칼라마족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과학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직접 경험하며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